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언론이 바로잡혀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삽니다. 근데 최근 언론 어떻습니까? 편파, 게다가 말이죠, 노조가 장악을 해서 언론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정권의 품에 안긴 노영방송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김장겸 전 MBC 사장님입니다. 언론 적폐로 찍혀갖고 말이죠, 모진 고초를 다 겪고 있습니다. 정말 적폐일까요? 아니면 언론 개혁의 화신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래서요, 김장겸 전 MBC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제목이 굉장히 세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노영방송 MBC. 네. 맨 노영방송이 뭐지 했는데 공영방송이어야 되는데 노조가 장악해서 네. 노영방송. 네, 사실상 노조가 장악한, 노조가 운영하는 방송 이런 뜻입니다. 아, 예. 사장님 이런 책 쓰시면 또 이 정권이 아직 서슬퍼렇게 살아있는데 혹시 탄압받지 않을까봐 걱정됩니다. 게다가 지금 뭐 제가 뉴스 봤거든요. 네. 출판기념회 하는데 네. MBC 뭐 좌파 언론들이 다 관심 갖고 뭐 약점이나 없을까 하고 찾는 거 그렇죠. 봤는데 네.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책을 쓰셨지만. 네. 예. 뭐, 이거 서문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예. 뭐, 8개월 만에 해임돼가지고, 예. 화풀이로 혹시 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예.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이 해임된 그 과정이 문재인 정권과 홍위병들의 방송 장악, 예. 언론 장악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공영방송의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제가 지금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재판을 네. 받고 있는데 이런 걸 그냥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뭐 공영방송 사장이 대단히 뭘 잘못했는 모양이다 이렇게 예. 막연히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걸 좀 알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책을 냈고요. 예. 또 최근에 보면은 뭐 공영방송의 보도 참사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조국 수호 집회에 딱 보니 100만 명이다 모였다 예, 예. 하는 난리가 났었죠. 예, 그 예. 문화방송 보도국장이 한 말인데 과연 이런 류의 그 공영방송 보도 참사가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책을 냈습니다. 예. 좀 책에 보니까요, 최근에도 해코지를 당한다. 네. 이런 표현도 있고, 최근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사실 제가 해임되고 난 뒤에도 한 10여 건의 고소, 고발, 민사소송에 시달렸습니다. 사실은 10여 건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잊을만 하면 뭐 검찰이나 이런 데서 공소권 없음, 예. 무혐의.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관련도 없는 걸로 해서 조사도 하지 않고 그런 게 날아오는데 그런 날아오는 게 몇 개가 되는지 제가 아직 파악도 예.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혹은 법원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나오면은 유독 MBC 카메라만 길 밖, 법원 밖까지 쫓아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MBC 그 시사 프로에서 그 말도 안 되는 뭐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바람에 예. 퇴직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냈더니만 그 사실 입장에서는 피고 아닙니까, MBC가? 그렇죠. 근데 뭐 변호사나 저한테 왜 냈냐, 뭐 이런 네. 식의 질문이라고 해야 되는 거 하고, 적폐청산 과거에 예. 기업인에서 뭐 문자 나온 걸 가지고 서로 제가 아닌 제3자끼리 주고받은 문자를 뭐 그 속에 저를 동지로 호칭했다고 해서 아하. 왜 동지로 했겠냐? 그럼 뭐 친근하니까 그랬겠죠. 예, 근데 예, 제가 한 게 아니고 동료들이 쓴 문자를 그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그걸 뭐 MBC 시사 프로에서 그걸 왜 저한테 집요하게 전화를 해야 되는지 예. 이런 정도면은 사회적인 공기라기보다는 인권을 침해하기 위한, 괴롭히기 위한 흉기에 가깝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자들이 지금 언론 장악 문건이라는 게 폭로가 돼갖고 거기에 MBC 기자들도 해고가 되고 사장님도 해임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 언론 장악 문건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내용에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은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네. 54페이지에 54페이지. 그 사실은 2017년도 9월 8일자 조선일보가 폭로한 기사인데 이게 민주당 내부 문건에 드러난 MBC, KBS 사장 퇴진 로드맵입니다. 54페이지 있는데 이거 보면은 뭐 MB 비판 공범자들 영화를 단체로 관람한다. MBC 김장겸 KBS 고대영 사장 발언 즉각 대응한다. 그리고 뭐 당 적폐 청산리 활동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이 저 사장 퇴진을 갖다가 그리고 방송사 구성원 중심 이게 곧 그 말씀드리자면 언론 노조 중심입니다. 퇴진 운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뭐 시민사회단체 퇴진 운동 전개하면서 촛불 집회도 검토한다. 이런 게 사실은 시행이 됐죠, 진짜로. 네, 사실상 시행이 다 됐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게다가 현재 계실 때 체포영장에다가 또 조사받는 과정도 있었어요. 네. 그 노조와 관련해 갖고 저희가 신의하수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가갖고 그때 방송을 했는데 그러셨군요. 직접 취재를 했는데 야 그때 뭐 좌파 그 매체들도 많이 오고 게다가 MBC 해고 기자인가요? 뭐 쫓아다니면서 계속 해코지라는 모습을 봤는데 그 사람도 그렇지 뭐 억울한 건 있겠지만 일부 정말 좀 조그만 문제를 막 확대시켜 갖고 사장의 모든 문제로 그냥 다 그냥 갖다 덮어 씌운 듯한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 당시 취재하면서 정말 참 그걸 보면서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이 MBC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언론들도 같이 관변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전 제목을 노영방송 MBC 외 그 언론들 이렇게 하면 더 좋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MBC뿐만 아니라 KBS, SBS도 사실상 그 언론 노조가 하부 구조를 장악했다고 봐야죠. 지금 말이죠. 적폐청산이라고 해갖고 MBC가 몰아붙이고 있지만 시청률도 완전히 뭐 바닥이고 말이죠. 적폐청산 한다고 했는데 그자들이 적폐 같거든요. MBC 공영방송이라고 하는데 국민 마음에 멀어졌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뭐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저질 방송 나오고 있고 말이죠. 문제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있을 때 계속 그 언론 노조나 이 새 경영진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해 온 게 뭐 시청률은 애국가 수준으로 떨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시청률이 더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그리고 이제 경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1,200억 이상이 적자가 났죠. 올해도 1,000억이 나니 많이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자기네들은 그 해고는 살인이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이 새 경영진이 들어오고 난 뒤에 제가 알기로는 16명 정도가 해고가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해고가 됐는데 이런 게 보면은 전부 그 이중잣대와 여러 가지 그 뭐 내로남불의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과연 이렇게 그 공영방송을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이렇게 몰아가도 되는가 하는데 많은 그 시청자분들의 생각과 한번 되새김이 있어야 결국은 언론이 제대로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의 뭐 최고 시스템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이제 딱 집어갖고 말이죠. 김장겸 사장님을 이제 해임시켰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저자들의 언론 장악이죠. 언론 장악을 하기 위한 기도고 지금 이게 그렇게 와서 이제 시청률 부분도 떨어지고 있고 뭐 적폐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들이 적폐고 게다가 MBC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내년 선거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선거에 불공정하게 개입하려고 하는 조짐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언론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나서야 되고 그 실체를 좀 분명히 알아야 될 텐데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노조의 문제도 있지만 이 좌파로 흐르는 게 더 큰 문제 같거든요. 노조가 좌파로 가다 보니까 이념적으로 아주 그냥 한쪽으로 경도된 그런 방송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그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가 주축이 돼서 하부 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공정 보도가 과연 공정 네. 보도냐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여러 가지 예를 네. 들면서 네. 뭐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제시를 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공정은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에 유리해야만 공정이다. 사전적 의미의 공정이 아니다. 이런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제가 이 책에서 설명을 드리고 기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소위 그 선거 방송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기계적인 균형을 잘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선거 보도에서 여당 후보, 뭐 야당 후보 의석수에 따라서 비율 배분을 뭐 6대 4나 5대 5나 한다든지 혹은 각 후보별로 1대 1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데 그걸 과연 지킬까? 그러니까요. 그게 의문입니다. 그게 네. 기계적인 균형이라도 지켜야 선거 방송이 그래도 공정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좀 여러 좌파 매체들 보면은 기계적인 균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설파하는 대목들이 여러 번 네.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 이전부터 예. 온라인 좌파 매체들 보면 그게 뭐냐 하면 이른바 말해서 몰빵 보도입니다. 몰빵 보도. 몰빵 보도는 과거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김대엽 병풍 조작 보도라든지 예. 또 광우병 보도나 그렇죠. 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이런 보도를 보면은 거의 그 반대 의견을 조금이라도 넣어주지 않은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건 사실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중 잣대를 보면 과거에 한미 FTA 2012년도에 체결할 때 보면은 한미 FTA가 체결될 당시에 반대 시위를 충분히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찬성만 그들 언어로 말하면 몰빵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파업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 MBC 같은 경우에 그게 원인 중에 하나로 170일간이나 파업을 벌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걸 보도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충분히 하지 않았다. 네. 근데 이제 그런 필요할 때는 기계적인 균형, 아닐 때는 몰빵 보도 이런 식의 편리하게 갖다 붙이는데 그럼 이게 과연 공정이 순수한 공정이냐? 2012년도에 언론 노조가 통합 진보당과 정책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예. 그런 걸 사실은 언론인은 정당에 가입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언론 노조가 그런 걸 체결한 것만 보더라도 이게 과연 공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이 하부 구조인가? 이런데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언론의 날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김장현 사장님을 이제 체포해서 가두려고 했는데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지방선거니까 네. 지방선거에 이기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몰빵 보도를 해야 된다. 근데 음. 실제로 그냥 지방선거 폭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론 장악 기도가 하나하나 드러났고 지방선거에 다 그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사장님 요즘도 계속 공격을 받으실 텐데 변호인단과 계속 지금 대화 중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도 우리 신 대표님이나 여러 군데서 불러주기 시작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대한민국 언론 중에서도 KBS, MBC, 뭐 SBS 이 공중파. 네. 얼마 전에 한국당에서 삼진 아웃제 한다 이렇게 네. 얘기도 했다가 다시 뒤로 좀 물러섰는데 네. 그래도 그 안에는 말이죠.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용기를 못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보복과 왕따가 극심하다고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나는 거죠. 사실 그 공포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고 사실은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에 있는 직원들을 만나는데 예. 그 사람들이 또 대개 다 일선 보도 현장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복 인사를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저를 고발한 것도 부당 인사로 고발을 했는데, 예. 근데 이제 보면은 훨씬 그런 논리를 그런 잣대라도 훨씬 더하다는 게 제하고
제가 사장으로 있을 때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으로 네. 같이 일하던 친구들을 보도국장을 중계차 PD로 좌천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보도본부장을 이 데이터 정리, 영상 자료 정리하는 데로 보냈다고 그래요. 그 본인이 자주 하기를 인형 눈 붙이는 데라고 자주 해요. 인형도 네, 단순한 일이. 네, 보도본부장 했던 사람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복을 당하니까 또 그 정상화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정상화위원회인지 조작위원회인지 잘 뭐 구분이 안 가지만 예. 거기 계속 불려다니고 한 10여 차례 불려다니는 저 직원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거 보도가 이랬는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보도죠. 이게 결국은 위에서 지시하지 않았느냐. 위라고 하면 저를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사를 받고 갔다 온 직원들 사이에 모든 것은 기성전겸이다. 김장겸. 김장겸이다. 아, 그래서 그런 말이 회자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안에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쉽지 않겠죠.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가짜 가짜 뉴스의 사례 좀 말씀해 주시죠. 가짜 뉴스 제가 사장 때 저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 좌파 매체들이 양산을 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한겨레 신문이 뭐 제가 안철수 씨에게 접촉을 해서 어떻게 맞아요. 그 엄청나게 또 크게 나온 뉴스예요. 근데 지금도 뭐 인터넷 쳐보면 또 달리는데 안철수 쪽에서는 기사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이 책에 나옵니다. 안철수 쪽에서는 접촉한 오고 간 바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는 걸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그게 제가 뭐 구명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장문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보면 그 몇 달 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인 2017년 4월인가요? 거기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했던 친구가 그 편집국에서 뭐 이렇게 칼럼을 쓴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보수 언론이 안철수 후보를 돕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김장겸 사장은 알박기에 성공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런 그 느닷없는 저를 거론해서 이 책에 나와 기술되어 있는데 그걸 칼럼과 연관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장문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알박기는 뭐 김의겸 씨가 흑석동에 알을 박았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안철수에게 뭐 구명 운동을 하고 이건 사실무근이고요. 그리고 이 언론 노조 기관직 기긴 미디어 오늘이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공중파 사장인 제가 종편에 출연하러 제의를 시켜달라고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고요. 또 제일 그 반인권적인 거는 보면 뭐 누구가 그걸 유튜브에 띄웠는지는 지금 알 수 없으나 대충 우리 짐작은 하겠죠. 예. 저와 배현진 앵커와의 관계가 충격적인 관계다.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래 그거를 이제 제 주변에서 다 보니까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제목 낚시 제목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진짜 얼마나 한 여성을 짓밟는 아주 비열한 행위입니까? 그런 가짜 뉴스들에 시달렸습니다. 예. 정말 마지막 그 기사도 저도 봤어요. 네. 내용이 없고, 그리고 눈에 솔깃해서 봤는데 그냥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데요, 의외로요 제목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친구도 그렇게 묻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도 친한 친구니까 야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이거 보고는 제가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집에 가서 제 집사람한테도 슬쩍 물어봤어요. 혹시 그런 거 봤냐 하니까 봤대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사자니까 이거는 아주 사악하죠. 선전선동 행위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사악한 이 언론들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권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점점 커진단 말이죠. 이자들이 하는 행태가 너무 한심하다 보니까. 그럼 다음에 바뀐 정권에서 좀 언론을 바로 잡아야 될 텐데 지금 노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 많은 사람들이 또 회의적으로 보더라고요. 이게 가능하겠느냐. 아예 그냥 방송으로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는 게 지금 사실상 그 하부 구조를 언론 노조가 다 장악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상파들의 공영 언론들의 노조 하부 구조를 근데 그게 이 경영진이 바뀌어가지고 또 경영진도 좀 원칙을 지키는 경영진이 오면 괜찮은데 예. 그 뭐 인사권 단체 협상을 통해서 다 내주고 뭐 하고 하면 사실 허수아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익히 봐왔지 않습니까? 그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 사장 몰아내기 위해서 파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MB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진보 좌파 정권 하에서 선임된 사장에 대해서는 일체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요. 방송 경영과 무관한 사람이 와도 전혀 그런 적이 없고 예. 낙하산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뭐 광우병 몰빵보도도 받고 그래서 그 하부 구조가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사실 저도 우리 신 대표님 말씀처럼 그 좀 회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컴퓨터 포맷 시키듯이 이 포맷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이야기는 이 소위 그 지금 현 경영진 MBC고 KBS고 이분들을 좀 연임을 시켜야 된다.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 연임을 시키자. 연임을 시켜야 된다. 계속 적자가 1,000억씩, 1,000억씩. 망하게 만들자. 뭐 그 뒷이야기는 짐작하십시오. 예, 예. 그래서 차라리 그게 낫지 않냐라고 그 어떤 분이 이야기했는데 저한테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저는 뭐 그래도 거기서 예, 몸담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장까지 하고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네. 쉽지 근데 않다는 말씀이군요. 그게 시청자들이 또 당부드릴 말씀은 깨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 이게 사실 그 지상파의 시청률 1%라는 게 시청률 1%가 뭐 이제 이 사람들한테 혹은 지상파 종사자들한테는 굴욕적입니다. 예, 굴욕적이겠죠. 왜냐하면 저를 조금 부연하자면 제가 보도본부장 때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딱 하루 2.8%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 사장 해임 사유에도 올렸습니다. 그럼 뭐 근데 지금은 1%를 여러 차례 기록해도 아무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기자협회장이 당시에 그 뉴스데스크를 폐지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기자협회장은 지금 아마 뭐 벙어리가 됐는지 일체 말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이중잣대입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을 시청자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야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물론 바쁘다 보니까 그래도 또 1%라도 전국에 퍼지면요. 그 뉴스를 보고 바로 무비판적으로 보신다면 그 뭐 생활에 바쁜 분들은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그런 보도를 양산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적절한 비판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요즘 뭐 시청률이 1%뿐이 안 나와서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예. 비판 의식을 가지고 말이죠. MBC 규탄 집회라도 계속 해야 돼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최승호 나가라! 이거 좀 해야 될 텐데 뭐 자기 말로 나간다고는 하지만 말이죠. 하여튼 MBC에 대해서 국민적 규탄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네, 우리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님께서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또 결국은 이 방송과 언론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소위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그것도 평소에는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 회복을 아주 입버릇처럼 외치는 사람들의 그런 행태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하셔야만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저보고 MBC 사장하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고요. 다 또 그만한 그릇이 있어야 되고 합니다. 예, 김장겸 전 사장님 굉장히 그 그릇이 크고 또 언론의 대선배입니다. 저는 나중에 언론 개혁을 위해서 진정한 이 땅의 언론 개혁을 위해서 나서야 될 분이라고 봅니다. 예, 꼭 예, 공영방송이 돼야 될 텐데 노용방송이 됐단 말이죠.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것
대한민국을 망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땐 제일 첫 번째 요인 아닌가 싶어요. 예. 언론 바로잡아야 됩니다. MBC에 대한 규탄 그거 잊지 마시고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말에 광화문에 많이 모이는데 다음 주에는 MBC 규탄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년 선거 또 어떤 조작질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하여튼 신의 한 수 구독 많이 해주시고 추천 버튼 많이 눌러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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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